마지막 헌법재판소의 변론에서 윤통 측이 벅벅 우겨 가지고 증인들을 신청을 했어. 헌재는 원래 더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윤통 측이 벅벅 우겨대니까 받아줬단 말이에요. 윤통 측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기회였던 거지. 그래서 신청한 게 한덕수, 홍장원, 조지호야. 조지호는 암투병인데 구인장까지 해 가지고 막 데려와야 된다 해 갖고 데려왔어. 조지호 같은 경우를 왜 노렸을까? 조지호가 검찰 진술에 보면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를 받았다. 대통령이 몇 번 전화를 하셨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라, 뭐 잡아와라, 뭐 별거 다 시켰다 이거야. 닥달을 하고 막. 근데 조지호가 다 깠다 이거지. 그러니까 얘 조지호를 어떻게든 말을 바꿔야 돼. 이 조지호의 말을 안 바꾸면 윤통이 불리한 거야. 미래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내란죄로 가신다 이러면은 조지호, 곽종근, 홍장원 얘네들의 증언들이 그냥 뭐 거의 크리티컬한 거지. 그래서 조지호를 불렀어. 이거 암투병 받은 다음에 낑낑대갖고 와가지고 증언을 시켰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뭘 질문했냐? 야, 너 약간 그 투병 생활 때문에 조금 좀 이상한 증상에서 증언한 거 아니야? 이걸 질문했다는 거야. 선망 증세가 없었나요? 아, 이렇게 가나요? 예. 조지호는 윤통에게 불리한 진술을 다수했는데 윤통 측이 강하게 요청해서 불렀다 이거야. 그래서 왔어. 와가지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하냐? 건강이 더 악화된 상태로 수사받았는데 너 명확하게 기억해서 진술한 게 맞냐? 내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건강이 나빠도 상황을 기억 못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망 증세까지 의심했다. 윤통 측의 속내가 잘 드러난 질문이 여기 드러났다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이 작가 여기 계엄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검찰 등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를 몰아세우니까 증인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거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질문 수준 봐라 정말. 예. 이거 정말 안타깝다 정말 이게 뭐냐. 예. 음. 저게 아무래도 뭐 인제 환자고 정신 상태가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증언을 한 거니까 증거 효과가 없다라는 식의 이 얘기로 가고 싶었던 것 같은데 역설적인 부분은 왜 저래야만 했을까? 그게 윤통이 실제로 그랬기 때문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윤통이 나는 그런 명령을 안 했다면은 저 사람과 정면에서 그 통화 내용에 대한 진실 게임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음. 자, 내가 너한테 전화를 했는데 내가 그때 "너 괜찮냐? 뭐 몸은 괜찮냐?" 물어보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계엄이니까 좀 쉬고 있어라. 너가 그랬지 않냐? 이해하지? 그래 그리고 전화를 끊었지 내가 언제 너한테 체포 명령을 했냐?" 이런 식으로 따져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너가 정신 상태가 이상해서 너가 이상하게 진술하지 않았냐?"로 가 버리면은 반대로 그걸 봤을 때 이 사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에는 인정을 하는 꼴이 돼 버리잖아. 구체적으로 "나는 얘한테 전화해 가지고 다다다다다 요렇게 해서 이 몇 분간의 통화를 난 이런 멘트로 채워 넣었다."라는 걸 얘랑 진실 게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아픈 상황이라서 정신이 온전지 못해서 저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나머지 통화 내용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거 아니야. 저렇게밖에 못한다라는 거는 윤통 스스로가 체포 명령 자체를 아예 이거를 자기가 부정할 수 있는 다른 통화 내용으로 채울 수가 없으니까 저런 내용으로 갔다고 봐야 돼. 내가 그래서 이 변호인들의 변호 대응력이라든가 지금 이 방식이 윤통을 오히려 매장시키는 쪽에 가깝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호 전략이 나쁠 수가 있냐. 질적으로 안 좋다라는 거지. 자꾸만 그 메신저를 공격하잖아. 그 메시지가 중요한 건데 메신저를 공격하는 쪽으로 가니까 누가 보더라도 혐의를 인정하는 잡범이 돼 버린단 말이야. 이게 보통 이래. 잡범들이 쟤는 못 믿을 사람이에요. 쟤는 뭐 옛날에도 어릴 때도 거짓말을 잘했고 쟤 보세요. 뭐 옛날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이 썼던 이 학업 평가를 보면 거짓말을 잘함. 이거 보시면 얘 증언을 못 믿습니다. 이런 꼴이라고. 그게 법정에서 먹히겠어? 왜 그런 걸 따지겠어? 그런 수준으로 내려간다는 것부터가 이 상황에 대한 반박 논리가 없다는 거잖아. 궁색해지는 거라고.
명확하게 내가 너한테 다다다다다다 요렇게 얘기했고 너는 이렇게 대답했고 해갖고 구체적으로 조지호가 어떻게 답변을 하고 조지호가 내가 이런 대화가 되었다라는 이런 뚜렷하고 구체적인 통화 대화 내용을 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머리 좋은 머리로 기억력이 좋다는 그 머리로는 나오지 않았냐 이거야. 지호야 이러면서 뭐 전화를 해가지고 청장 나야 이러면서 언제 또 술 한잔 해야지 이러고 내가 너 안부도 묻고 말이야. 너 암 치료 잘 받았냐? 내라든지 아니면 너 요즘 뭐 몸이 아프다며 뭐 이런 안부 전화를 했다든지 그건 구체적인 멘트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조지호가 어떻게 대응하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다다다다다다다 나와야 되는데 이거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해버려. 거기까지 지어낼 수 없으니까. 그러니 가장 쉬운 게 뭐야? 메신저로 공격한다는 거야. 메신저 공격? 이게 옛날에 좌파들이 많이 하던 거죠. 좌파들이 맨날 하던 짓이 뭐야? 지들 불리하게 뭐 우리가 좌파놈들 광우병 거짓 선동을 갖다가 막 이렇게 까주고 세월호 음모론 까주고 이러면은 이 새끼 일배충이네.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거 지금 똑같이 따라하는 거잖아. 아니 팩트로 얘기하는데 일배충이 뭔 상관 있어. 그러면 너는 일배충한테도 처발린 놈이네 이러고 반박이 되지만 이게 뭐냐는 거야. 논리적인 대응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옛날 종북 좌파가 맨날 하던 거야. 우파들이 팩트 갖고 오면은 일배충이지. 틀딱이지. 근데 그런 방식을 가지고 헌재 나와서 증인들한테 너 선망 증세 있지. 너 정신 상태가 좀 안 좋지. 너 민주당이랑 어쨌지. 아니 그게 아니라요. 대통령이 직접 통화한 애들과 구체적으로 무슨 멘트로 이렇게 얘기했는지 나, 윤 이렇게 곽 어떻게 이런 걸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야. 결국 이런 데에서 이렇게 메신저 공격에만 집중했다는 점에서는 윤통이 역설적으로 볼 때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여기서 입증이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의심받을 수 있겠죠. 여기에 조지호가 뭐 대다수는 증언을 거부했지만 검찰 진술은 맞다.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했고 서명했다. 이 내용이 윤통이 전화해가지고 체포지시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 그 내용이고 막 닥달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인정을 했습니다. 선망 증세 같은 거 물어보고 나 그 정도 아니었다라면서 판단력에 문제가 없다고 입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는 틀린 게 없다고 인정했다. 이러니까 이제 윤통이 부른 증인인데 윤통에게는 유리한 내용이 지금 하나도 없었다라는 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내가 이 과정을 유심히 보면서 윤통 측이 어떤 증거와 증언을 하게 될지 어떤 구체성을 가지고 얘기해야 될지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야기한 게 거의 없었다. 거의 없었고 아주 쓰잘데기 없이 부정선거 같은 얘기나 중국 간첩 얘기로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말았다. 오히려 이 대응을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구체적인 어떤 통화 내용부터 준비를 했었어야 돼. 자기가 기억을 해갖고 내가 얘한테 이런 안부 묻고 끄는 거 이렇게 딱딱딱 멘트가 나와야 돼. 그래서 상대방도 그런 안부 들었다 이런 쪽으로 갔으면은 모를 텐데 그런 통화의 구체성이나 어떤 명령의 구체성은 오히려 들었던 부하들이 다 얘기를 하고 했다는 사람은 나는 모르겠는데 뭐 이러고 가버리니까 더 점점점 불리해진 거죠. 또 재밌는 거는 중국인 간첩 얘기를 헌법재판소까지 갖고 왔어요. 이 중국인 간첩 얘기가 이미 구라로 다 드러나 버렸죠. 왜냐하면 뭐 이거를 소스를 제공했다는 애가 뭐 어떤 사람인지도 나오고 그 사람 자체도 자기가 무슨 뭐가 있어서 한 게 아니다. 그냥 자기 딴에는 내가 만약에 그런 위치에 있었으면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일종의 뭐 그냥 뭐 자기만의 어떤 계획을 얘기했을 뿐인데 그거를 매체가 이거를 진짜인 것처럼 보도했다. 그걸 보고 이제 어떤 개독교 전응아 새끼들과 이제 틀튜브 보는 전응아들이 그걸 진짜로 믿고 호들갑을 떨었다. 이런 이제 지금 맥락이 됐거든. 그러니까 이걸 진짜 믿고 있는 애들이 얼마나 멍청한 놈들인지가 입증이 되는 거지.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매체가 또 하나 근거를 주고 얘기한 게 뭐냐면 노상원이 이걸 인정했다는 식으로 갔어요. 참 여기가 참 재밌는 대목이야. 노상원은 이번 계엄령이 얼마나 불법적인지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거든. 그러니까 민간인이잖아. 그것도 전라도 점집이나 다니는 민간인 무속인인데 이 무속인이 설계한 거를 개독교 사이비 애들이 이걸 또 빨아줘요. 그래서 사이비 애들끼리 잘 맞는 건가? 어쨌든 지금 이 노상원이라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이 민간인에 의해서 설계가 된 비선이지 민간인 비선으로 인해서 군 작전이 설계가 되고 진행이 됐다는 점에서도 불법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부정돼야 돼.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다가 돼야 되는데 역설적으로 이 중국 간첩을 외치는 사람들은 노상원이 이걸 인정했다는 식으로 노상원이 아주 여기에 깊게 관여했다라고 인정해버렸어. 그러니까 완전히 더더욱 이번 계엄의 불법성을 매체도 뭐라고 할까나 오히려 옹호하는 쪽으로 가니까 이게 엉뚱해지는 거야. 노상원을 빼야 되는데 노상원을 갖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아니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노상원이 중국 간첩을 인정했다고 하는 주장이 나왔어요. 근데 노상원은 아니라는데 노상원은 완전히 소설이다. 완전 소설인데 왜 지어내냐? 아 그래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주한미군도 부정, 한미연합사령부도 부정, 노상원도 부정. 아니 모두가 아니라는데 왜 이걸 믿어? 왜 아니라는데 이걸 왜 믿는 거야? 그런 정도로 멍청한 놈들이면은 제발 그냥 좌파가 돼주면 안 될까? 그냥 민주당을 좀 빨아라 그냥. 이걸 믿는 애들은 부디 좀 민주당을 가 그냥 민주당으로 들어가. 그러면 민주당이라도 망하잖아. 그러면 왜 우리 쪽에 와서 우리를 망치는 거야? 주한미군도 다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거 계속 우겨대. 근데 여기서 노상원까지 등장이 됐다. 여기를 보면은 스카이델리에서 뭐라고 하냐? 노상원이 한미 공동작전에 의한 중국인 간첩단 보도가 사실이라고 밝혔다. 뭔 사람이 이 사람과 만나가지고 스카이데일리 중국 간첩단 보도가 맞는가라는 질문에 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고 알려왔다. 자, 그래서 노상원 쪽 사람과 이제 접촉을 해봤어. 노상원 변호인 전혀 사실 아니야. 노상원도 펄쩍되었다. 해당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노상원은 내용을 아예 모르고 있었고 노상원은 이런 보도가 나와 놀랐다고 변호사가 전했다. 펄쩍펄쩍 뛰었다. 내가 알지도 못하고 너한테도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하지 않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완전히 소설. 노상원을 이용하는 것. 이건 언론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스카이데일리를 비판했다. 또 스카이데일리에 분명히 문제를 제기했는데 기사 수정이 되지 않았다며 기사를 고치지 않으면 내용 증명을 보낸 등 대응에 나설 것이다. 그래요. 이게 뭡니까? 뭐 노상원이 입장을 바꾼 거라고 또 나중에 말을 갖다 붙였네. 이런 현상이 우파들이 이런 거에 휘둘리고 있다는 부분에서 자괴감을 느끼고 또 환멸도 느낍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런 현상과 이런 사람들이 같이 좀 사라져 주기를 간곡히 바래 봅니다. 우리 윤통께서 또 이번 그 계엄과 그걸 수사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논란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자신의 체포에 대해서 인간 방패를 세우려고 했다라는 점이에요. 내가 그때도 그런 걸 많이 비판을 했는데 우리의 대통령이 국민을 지킬 생각은 안 하고 자기를 위해 국민들을 방패막이 삼고 있느냐. 그것도 우파 노인들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틀튜브들이 무슨 계좌번호 걸어놓고 사람을 갖다가 아니 방패막이를 삼는데 왜 지들이 돈을 벌어? 또 그리고 지들은 또 도망가. 이런 앞뒤 안 맞는 이런 행태들을 우리가 많이 보면서 정말 이 가식과 위선, 돈을 위한 이런 이중성들을 다 확인할 수 있고 또 윤통은 윤통대로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뒷수습을 해야 되는데 왜 그거를 노인들한테 우파 노인들한테 떠넘기고 국민들한테 떠넘기냐. 이런 무책임함에 대해서 제가 많이 좀 불편하고 비판했거든요. 당시에 대체 윤통이 이 공권력에 대해서 자신의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됐고 그러면은 정상적인 법적 집행에 대해서 윤통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밝혔습니다.
군 통수권자 안전만 생각해라. 윤통이 김성훈의 영장 방해를 지시했다는 게 오늘 드러났습니다. 윤통이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김성훈에게 국군 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하라며 사실상 영장 집행 방해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통이 김 차장과 여러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나름대로 머리를 굴렸어. 잘 모르는 어떤 미국의 무슨 메신저를 통해서 아주 교묘하게 몰래 나눈 대화 내용이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점점 이제 실망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란 사람이 이런 식으로 대화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든 안 들키려고 잔머리 굴리면서 뭔가 추적이 힘들다고 느껴질 만한 이런 이상한 메신저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몰래 전달해가지고 어떻게든 자기 살려고 이렇게 잔머리 굴렸다는 점이 너무나 괘씸하고 실망스럽잖아요. 어떤 사람의 추잡함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너무너무 실망스러워. 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영장 집행을 막고 김 차장이 적극적으로 수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여기 보면 윤통이 김 차장이 윤통에게 철동같이 막아내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윤통은 국군 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해라. 허허, 이 국민이 그 앞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국민보다 자신의 안전만 생각해라. 경호구역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포착되었다. 김 차장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주신 내용 다시 한번 직원들을 주지시키겠다며 숭고한 임무를 위해 충성을 다하겠다. 이야, 이거는 정말 봉건적인 멘트구만. 야, 누가 보면은 무슨 왕권사회에 사는 줄 알겠네. 무서워서 살겠나 이거 정말. 이게 어떻게 우파냐? 이게 무슨 공산당이지 이게. 두 사람은 보안성이 좋다는 미국 메신저인 시그널을 통해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고 참 구차하다 구차해 정말. 예. 윤통은 경호처장 등에게 공수처와 경찰이 절대 못 들어오게 해라. 7차례 시그널로 메시지를 보내고, 윤통이 직접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이는 정황인데 2차 체포영장 때도 다시 한번 주지시키겠다고 김 차장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지시가 반복됐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이어집니다. 윤통의 봉쇄령에 이광우는 미친 X를 내가 다 때려잡겠다. 근데 못 때려잡았네. 예. 윤통이 대통령 경호처에 수사기관 외부인을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하라. 강경 주문을 했는데 여기에 경호처 강경 충성파 지휘부가 맹종하면서 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막는 이런 범행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메모에 또 적혀 있었네. 엄격히 통제하라. 한 발자국도 수사기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에이구 참 이게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내리기나 하고 정말. 제가 이게 자기 체포영장을 받아갖고 들어오는 공무집행을 갖다가 대놓고 방해하라고 명령을 내렸으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이게 미친 X도 보면 다 때려잡는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 이거는 이제 이 경호 본부장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공수처와 경찰들을 미친 X로 지칭하면서 체포영장 저지를 경호처 애들끼리 나눴다는 것이다. 씁쓸하네요. 예. 씁쓸합니다. 이게 우파 대통령으로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공산당과 되게 흡사한 구조에 있는 이런 좀 독재자의 그림을 많이 연상하게 만드는 대목이에요. 민주주의와 우리나라의 법치에 대한 존중의 사고가 있었다면 국민들이나 경호처 직원들을 앞세우기보다는 자기가 먼저 나서서 수사를 받아서 무죄를 입증하겠다. 이런 태도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저런 식의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논란도 되지만 또 비교가 될 수가 있어. 왜냐면 이제까지 저런 식으로 했던 대통령이 없었거니와 뭐라고 할까나 우리나라에 뭐 그렇게 대단한 권력을 휘둘렀다는 전두환 대통령도 저런 식으로는 안 했거든. 그냥 자기가 그냥 수사를 안 받겠다 했지만 뭡니까 저기 수사기관들이 왔을 때는 그냥 조용하게 응하긴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재명 같은 경우도 얘가 체포동의안 나오고 나서 자기가 자진 출석을 하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너무 비교가 돼. 너무 어떤 권력의 남용 그리고 잘못된 권력관, 아주 독재자스러운 이런 특징들을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대통령께서 지금 이런 부분들 어떤 남들한테 보여지는 모습, 그러니까 TV에 나오는 모습과 보여지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런 게 바로 어떻게 보면 정말 음 좀 인격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좀 이런 대통령직을 넘어서 어떤 권한, 권력을 갖고 있는 어떤 직을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모습 아니냐. 좀 인격과 인성에 대한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한 말 나올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입건을 했어요. 뭘로? 공무집행 방해 혐의다. 그것도 특수가 붙었어, 특수.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인용되면 바로 이걸로 수사 들어가고 이걸로 또 한 번 구속영장 청구하고 막 이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윤통이 자신들을 뭐 보석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걸로 다시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인제 윤통도 아시다시피 윤통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날릴 때 윤통도 아무거나 막 넣어. 막 공소장 막 넣은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받자마자 그냥 막 구속시켜야 된다 해 갖고 박근혜 대통령 날려버렸거든. 이런 식으로 윤통 지금 당하는 거예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윤통이 경찰에 추가 입건되셨습니다. 경호처 차장과 나눈 메신저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메신저 앱을 이용해서 자기 딴에는 안 들킬 거라고 생각하고 이 보안성이 높다고 했지만 하지만 털렸어요. 이게 우리나라도 기술이 좋고 이제 저런 범죄 혐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미국에서도 협조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인제 에 모르지. 저거를 인제 뭐 어떤 과정 누가 제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보를 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저런 것들이 비밀이 없다는 거야 요즘에는. 저렇게 다 털려 가지고 공개가 되는데 대통령께서 예 참 이게 안 들키게 하려고 애한테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서 마치 자기가 뭐 국민을 위하고 뭐 당당한 척 해 놓고 뒤로는 막 "야 나를 지켜야 돼." 이러고 애들한테 이렇게 보내는 거는 또 보안성이 있다는 걸로 메신저로 그걸 보내는 이 추잡성 이 뭐라 이 쪼잔하고 이 뭐랄까 사람이 좀 못나 보이잖아. 막 이러고 보내 가지고는 '안 들키겠지.' 이러다가 들킨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런 면들 하나하나가 대통령의 격이 막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시면은 진짜 시대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이건. 어떤 하나의 사람으로서도 존중받기 어려운 행태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점점점 대통령이 그동안의 행적들에 대한 폭로들이 나오죠. 보통 임기 말에 인제 이런 누수 현상들 어떤 권력 누수 현상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그동안의 어떤 임기 동안 있었던 일들의 잘못된 부분들 뭐 부정부패 또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 또 어떤 뭐 좀 사람이 좀 어떤 나태함이나 문제점들이 이게 나오게 돼 있어. 드디어 시작인가요? 경호처가 군의 휴양 시설을 윤통용으로 바꿨다. 일반 예산 12억을 들여 갖고 대통령을 위한 예 윤통 부부를 위한 전용 공간으로 육군 휴양소를 바꾸려고 하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동안 군인들과 가족을 위해 사용됐던 곳인데 여기를 VIP 전용 공간을 만들기 위해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계 용역 업체까지 선정을 하고 진행을 했다가 비상계엄이 벌어지면서 공사가 멈췄는데 여기를 보면은 대통령부를 위한 전용 공간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힘이 실리는 내용이 많습니다. 아하 요런 거 이게 다 털리고 있네. 다 공개가 되고 여기에 어 화장실 교체 뭐 다 바꾼다. 음 그러나 독재 시설이 노후화됐다는 근거는 부족하다. 지난해 해당 독재를 이용한 군 관계자에 따르면 얼음 정수기는 비품과 시설이 잘 구비돼 있고 시설이 깨끗했다. 음 하나하나 이제 다 털리는 거야.